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경험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점점 기괴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전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의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너무 늦어져 버렸다. 밖은 깜깜했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나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선 뒤 자취방으로 향했다. 내가 사는 곳은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은 바람에 불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조금 쌀쌀해진 날씨의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걷던 중 익숙한 길가에 놓인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근래에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공중전화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공중전화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너무 낯설고 조금 무섭게 느껴졌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갔다. 그런데 내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며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감정이 없는 듯 보였으며 입술은 마치 어떤 말이라도 걸면 걸어올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묵내만 하고 서둘러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내 방에서는 날 수 없는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방금 지나쳤던 그 여자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따라온 것일까?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런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벨소리는 날카롭게 집안을 울리며 내 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 익숙한 흐느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벽 가까이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담담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침대에 누워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공중전화에 있던 여자가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나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미확인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당신은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오싹한 기운이 등을 타고 올랐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폈지만 방 안에는 나뿐이었다. 지쳐 피곤했던 나는 결국 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불을 켠 채로 잠에 들기로 했다. 그러다 잠시 후 꿈속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며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어느새 아침이었다. 꿈이었길 했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내 스마트폰에 남아있었다. 그 후로 매일 밤마다 나는 누군가 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며칠 후 나는 도서관에서 만난 한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그는 나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다.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는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고. 사람들이 밤늦게 그곳에서 전화를 하는 여자 이야기를 했으며 절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밤늦게는 도서관에 남지 않기로 했고 그 공중전화 부스를 지날 때면 고개를 숙여 빨리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는 때때로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울려 퍼지는 듯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오곤 한다.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학교는 집에서 꽤 먼 곳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기숙사 대신 학교 근처에서 작은 원룸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그만큼 방세가 저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4층 건물의 3층에 있는 방을 쓰기로 했죠. 이사 첫날 짐을 나르고 방을 정리하는 대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피곤해 지쳐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조금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방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음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음의 근원을 점검해 보려고 벽을 두드려보고 창문 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천장에서 무언가가 발톱으로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이 음산한 분위기를 풀 방법이 없던 저는 친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니 이 소리를 듣고 같이 있으면 덜 무서울 거라 생각했어요.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겁은 났지만 궁금함에 마지못해 저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밤이 되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역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뭐지? 정말 벽에서 나는 소리야? 친구가 이렇게 묻자 저도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친구와 저는 공포에 질려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등을 켜고 천장 쪽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천장 한가운데에 살짝 유난스러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의 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얼굴 같은 느낌이었죠. 무심코 천장을 노려본 우리는 동시에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순간 우리 둘은 흡사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정신이 아득해져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그 방은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주인 할머니에게 이 사태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을 둘러보셨고 약간의 침묵 끝에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됐고 여러 세입자가 오고 갔지. 그런데 내가 처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는 결국 저는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고 나중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방에는 다른 세입자가 원하지 않아 써빈 방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그림자가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아직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선명한 경고처럼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을밤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공포 체험이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에 이끌려 클릭하니 한 사용자가 자신이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익명으로 자신을 A라고 칭하였습니다. A는 어느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집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위치했고 무언가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A의 친구들이 주말을 맞아 그 집에 가보기로 했고 무모한 도전과 호기심에 그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A와 3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긴 세월을 견뎌낸 듯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주변은 으스스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풀숲에서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마치 집을 감싼 장막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가 내뿜는 불쾌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으로 집 안을 비추며 이 방 저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G라는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사진이 가득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의 초상화였지만 몇몇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넘기던 중 A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옛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진 몇 장이 낯익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내 손전등을 잘 비추며 앨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기겁하며 그 자리에서 달아나길 주장했지만 H라는 친구는 계속 이곳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안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순간에도 그들은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애써 밖으로 탈출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 정신을 차린 A는 집안에서 새로운 사진이 찍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 중 누구도 방 안에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집이 자신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려는 듯한 강력한 의지로 사진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A와 그의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꿈 속에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서도 그 집에서 들었던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와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매년 그날만 되면 그 집을 찾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녀온 친구들 중 한 명은 이유 없이 실종되어 그들 모두에게 공포와 슬픔을 남겼고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공포썰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맺음에서 A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그래서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모든 위험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에 그들을 사진 속에서 바라보던 기묘한 미소는 마치 그 말을 인정이라도 하듯 잔상으로 남아 A를 끝없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